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베네치아 대 토리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피오렌티나와 원정 경기 0-0 무에서 무승부를 거뒀다. 이번 경기 역시 3-4-2-1 시스템을 통해 실리적인 운영 방침을 선보일 것이다. 다만 오리스타니오 AMC-엘레트손 AMC-기트케르 FW의 호흡은 여전히 답답하다. 토리노 역시 수비 라인을 낮게 형성하는 만큼 호흡이 맞지 않는 이들의 공격 라인이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알테어 DC- 이지스 DC- 스베르코 DC의 103는 견고한 호흡을 자랑 중이다. 삼선의 덩컨 CM- 안데르센 CM 역시 왕성한 활동량과 더불어 촘촘한 밀집 수비를 형성 중이다. 토리노의 속공의 대량 실점은 허용하지 않을 듯하다. 강호 아탈란타와 홈 경기 2-1승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번 경기 역시 3-5-2 시스템을 통해 수비 밸런스를 중시하는 운영 방침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자파타 FW- 아담스 FW의 호흡이 상당히 발전한 모습이다. 삼선의 리치 CM- 리치 CM의 전진 패스 능력으로 베네치아의 밀집 수비의 빈틈을 공략할 수 있는 전력이다. 이번 시즌 처음 호흡을 맞추고 있는 마시나 DC- 코코 DC- 타메제 DC의 103 역시 직전 경기 훌륭한 수비 조직력을 선보였다. 베네치아의 손발이 맞지 않는 공격진을 상대로는 충분히 좋은 대처가 예상된다. 두 팀 모두 무게 중심이 낮은 팀은 만큼 대량 득점 양상의 경기는 기대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토리노의 일성과 삼선이 주는 무게감은 확실히 다르다. 결국 토리노가 베네치아의 밀집 수비를 격파하며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발베이크 대 알크마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어에드 원정 경기 2-0패에서 패배했다. 이번 경기 역시 4-2-3-1 시스템을 기반으로 속공 전개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심 삼선 자원 우킬리 CM의 결장으로 전진 패스를 공급해줄 자원이 사라졌다. 결국 클레오니스 RW-반, 버펜의 AMC-로 캐사 LW의 개인 능력을 기반으로 최전방으로 출전 중인 마가렛 RW의 침투를 노리는 단순한 속공 전개가 예상된다. 이번 시즌 처음으로 결성된 반, 에지마 DC- 반된 VS DC의 호흡 역시 아직 안정적이지 못하다. 제공권 역시 불안한 이들인 만큼 알크마르의 다양한 공격 자원들에게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흐로닝은 원정 경기 0-0 무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번 경기 역시 4-2-3-1 시스템을 통한 지공 전개를 펼칠 것이다. 클라시디엠의 양질의 킥 공급은 확실히 위력적이다. 다만 신입생 페럿 FW가 사디크 RW- 미난스 AMC의 호흡이 아직 엉성하다. 결국 반 본멜 LW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벤치의 장신 자원 미어딩크 FW 덕분에 제공권에서 선전이 가능해 보인다. 고스 DC- 페넨트라 DC의 호흡은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제공권과 스피드를 모두 갖춘 자원들이다. 발바이크의 단순한 속공 전개에 철저한 배후 공간 관리가 예상된다. 알크마르의 일방적인 경기가 예상된다. 이들의 공격 전개가 유기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두터운 공격 라인 뎁스로 충분히 변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발바이크의 불안한 수비 라인을 상대로 신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우니온 베를린 대 장파올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인츠 원정 경기 1-1 무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번 경기 역시 3-4-2-1 시스템을 통해 속공 위주의 공격 전개를 펼칠 것이다. 다만 이선 자원에서 출전 중인 투사르 DM- 홀러 바흐 FW는 모두 자신의 포지션이 아닌 곳에서 활약 중이다. 정우영 LW 임대로 합류했지만 아직 팀원들과 호흡이 완벽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최전방 조르당 FW의 고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비 라인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103의 중심 보트 DC가 결장하며 두키 DC- 쿠어필드 DC- 레이테 DC라는 어색한 103가 구성될 것이다. 그럼에도 상파울리 역시 공격 라인에 이슈가 있는 만큼 나쁘지 않은 대처가 예상된다. 하이덴하임과 홈 경기 0-2패에서 패배했다. 이번 경기에서는 3-5-2 시스템을 기반으로 실리적인 운영 방침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역시 최전방 귤라보기 FW-에게 슈타인 FW의 호흡이 맞지 않는 상황이다. 삼선에서 어빈 CM을 제외하면 전진 패스에 능한 자원도 없는 만큼 답답한 공격이 예상된다. 왈 DC- 스미스 DC- 매츠 DC의 103가 지난 경기 멀티 실점을 허용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라인을 올렸던 터라 배후 공간 관리에 실패해서 그렇지 이들의 수비력은 준수했다. 우니온 베를린의 창의적이지 못한 공격은 대비 가능해 보인다. 두 팀 모두 수비 라인을 낮게 형성하며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의적인 공격 전개 및 공격 라인의 호흡이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의 수비 조직력에 고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지루한 무승부가 예상된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인터밀란 대 아탈란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체와 홈 경기 -0 승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번 경기 역시 3-5-2 시스템을 중심으로 주도적인 경기를 펼치려 할 것이다. 이번 경기 역시 3-5-2 시스템을 중심으로 주도적인 경기를 펼치려 할 것이다. 다만 주포 마르티네즈 FW의 출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타레미 FW- 티람 FW이 아직 호흡이 완벽하지 않은 가운데 베테랑 미키타리안 CM 역시 부진 중이다. 결국 차라노글루 CM의 양질의 킥 혹은 바렐라 CM의 전진 패스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할 것이다. 그럼에도 바스토니 DC- 아체르 BDC- 파바르 DC의 103는 지난 시즌부터 상당히 견고하게 작동 중이다. 우측 윙백으로 출전 중인 다르미 안디알은 빌드업 시 사실상 104의 형태를 취하며 수비 밸런스에 도움을 준다. 아탈란타의 공격 전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토리노 원정 경기 -1패에서 역전패를 당했다. 인터 밀란 원정 경기를 떠나는 만큼 3-4-1-2 시스템을 기반으로 속공 위주의 운영 방침이 예상된다. 주포 스카마카 FW의 장기 부상으로 레테기 FW- 대 케텔라르 AMC가 투톱에서 활약 중이다. 다만 대 케텔라르 AMC가 공격 전개 시 자주 내려오는 움직임을 가져가며 레테기 FW가 최전방에 홀로 고립되는 경우가 잦다. 수비 라인에서 역시 공백이 발생했다. 스칼비니 DC, 콜라시나츠 DC의 동시 결장으로 짐시티 DC- ENDC- 드 룬디엠이라는 어색한 103가 가동 중이다. 특히 히엔DC는 상대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서 소유권을 자주 헌납 중이다. 결국 수비 라인에서 불안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 밀란이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구조다. 아탈란타의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들은 삼선 자원들의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아탈란타는 수비 밸런스로 인해 화력 대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일 다섯 번째 경기 리옹 대 스트라스부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나코와 홈 경기 0-2패에서 패배했다. 이번 경기 역시 4-2-3-1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공 전개를 펼칠 것이다. 다만 삼선에서 나일스 DM- 카케레 DM과 전신 패스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벨라아마 AMC가 낮은 라인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잦다. 1선과 3선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포파나 LW- 라카제트 FW- 미카우 타제 RW가 고립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스트라스부르의 밀집 수비에 고전할 확률은 충분하다. 수비 라인 역시 문제가 발생 중이다. 탈리아피 코디엘의 결장으로 신입생 아브너르 디엘가 출전 중이다. 다만 또 다른 이적생 니아카테디시와 엉성한 라인 컨트롤 및 대인 마크를 선보이며 수비 라인의 균열을 생성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의 날카로운 역습 전개에 배후 공간을 노출할 가능성이 크다. 렌과 홈 경기 3-1 승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번 경기 역시 3-4-2-1 시스템을 기반으로 속공 전개를 펼칠 것이다. 디아라 AMC-에메가 FW-모레이라 AMC의 호흡은 이미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또한 크랙 박화 RW의 윙백 기용으로 볼 운반 및 측면에서의 패턴 플레이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리옹의 불안한 왼쪽 수비 라인을 공략하기 충분한 상황이다. 신라 DC-소우 DC-2의 DC의 103 역시 상당히 견고한 모습이다. 삼선에서 두쿠레 CM의 수비 가담과 산토스 CM의 활동량 덕에 촘촘한 밀집 수비를 구성 중이다. 리옹의 엉성한 공격 전개는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리옹이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다. 다만 이들의 공격 전개는 너무나도 엉성하다. 결국 스트라스부르의 밀집 수비에 고전할 것이다. 스트라스부르는 리옹의 불안한 수비 라인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속공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스트라스부르가 반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루턴타운 대 퀸즈파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QPR과 주중컵 대회 원정 경기 1-1 무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했다. 이번 경기 역시 3-4-2-1 시스템을 통한 지공 전개가 될 것이다. 다만 3선의 클락 CM을 제외하면 전진 패스에 능한 자원이 없고 2선을 담당하는 모리스 FW는 스트라이커 자원, 총 AML은 드리블러다. 결국 3선에서 패스가 순환되지 않으면서 2선의 개인 능력 혹은 도어티 LWB의 크로스를 통해 아데바요 FW의 제공권을 노리는 단순한 공격 패턴만 펼쳐지고 있다. 그나마 월터스 DR-맨 기디시-벨디시은 나쁘지 않은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다. 3선에서 밥티스테 CM의 활동량과 함께 풀백 출신 월터스 DR-벨디시의 빠른 스피드까지 더해져 배후 공간 관리 능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루턴타운과 주중컵 대회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얻어냈다. 이들 역시 4-2-3-1 시스템을 중심으로 지공 위주의 운영 방침을 선보인다. 다만 핵심 2선 자원 체어 LW-안데르센 AMC의 부상으로 출전 중인 사이토 LW-스미스 RW는 솔로 플레이 상황에서 고전 중이다. 또한 덴벨레 RW의 중앙 기용으로 개인 능력에 의존 중인 경향이 강하다. 최전방 장신 스트라이커 프레이 FW 역시 투박한 자원인 만큼 답답한 공격이 예상된다. DC-클라크-솔터 DC의 수비 호흡은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만큼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마드센 DM의 수비 가담으로 루턴타운의 단순한 공격 전개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두 팀 모두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이다. 다만 이들의 공격 전개는 세밀한 플레이를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서로의 수비 조직력에 고전하며 지속적으로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지루한 무승부가 예상된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